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부터. 정치 제도는 의정부의 기능이 약해지고 비변사라는 기구가 생겨나는데 옆에 설명 보시면 원래는 임시기구였고요. 국경 주의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건데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변질됐어요.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의정부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것도 써놓을게요. 가로 열고 의정부가 약해졌다. 그래서 얘네가 최고 통치기구가 됩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지금 조선 후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로는 오군영이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오군영의 대표주자는 훈련도감이라는 기구고 훈련도감 그 아래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영이 있는데 안 외워도 돼요. 공무원 시험을 칠 거면 외우면 돼요. 우리는 안 외워도 된다. 어쨌든 요거 합쳐서 둘, 셋, 넷, 5개의 군대 해서 오군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개로 소고군이라는 게 있는데 소고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군대로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보면 돼요. 예비군이 뭐냐면 왜 평소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이제 그냥 징집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이게 군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여기로 갈게요. 조세제도, 세금제도도 바뀌는데요. 먼저 전세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땅과 관련된 거다. 그치? 그래서 땅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가 새롭게 나오고요. 이름은 영정법이야. 영정법은 1결이라는 단위당 쌀을 4두만큼 4두 4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세금으로 내게 한 건데 괄호 열고 이것은 풍흉에 흉년을 말하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낸 거예요. 1결당 4두. 두 번째, 이건 잘 몰라도 됩니다. 기총제라고 하는 것으로 세금을 거둬야 되는 총액을 정하고 만약 이 지역은 뭐 몇 억 세금 내라 이렇게 하면 그걸 정하고 그걸 지역마다 나눠주는 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열로 가서 대동벽 별표 하자. 별표 2개. 너희 이번 기말에 이게 시험범이라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대동법은요. 방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방납이 뭐냐 하면 앞에 우리 세금 할 때 공납이라는 거 한 거 있어요. 기억납니까? 특산물 내는 거 기억납니까? 지역마다 특산물을 내게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내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지역에 갑자기 그 해에 그게 잘 안 나왔는데 그걸 계속 똑같이 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신 방이 대신할 방자예요. 납부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서 대신 납부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어. 그래서 중간 상인이 막 돈을 많이 떼먹고 그랬거든요. 그거의 폐단 때문에 특산물 내지 말고 쌀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1겨 쌀 12두를 내자 라고 했던 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특산물을 내지 않아. 특산물 대신에 뭘 낸다고요? 쌀을 낸다고. 쌀을 뭐에 따라? 토지 소유 정도에 따라.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땅이 없는 자기 땅이 없고 그냥 용역만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지. 하지만 옆에 밑에 하나 쓸게요. 이거는 처음에 광해군 때 시작한 것으로 경기 지역에만 처음에 시작을 했어. 서울 경기 지역 있지.
근데 이게 전국에 확대되는 데까지 100년이 걸렸대요. 왜냐면 양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좋은 거야. 농민들한테 좋은 거였어요.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국가에서는 특산물을 계속 거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쌀로 대신 거두잖아. 그치? 특산물도 계속 필요하잖아. 그래서 특산물을 사서 갖다 바치는 상인이 필요한 거야. 그러한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공인은 특산물을 사서 국가에 지급하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생김으로써 상품화폐 경제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어쨌든 사고 팔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균역법의 별표 하나. 얘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균역법은 군역에 대한 거예요. 군역. 다시 말해 군대 가는 거. 다들 군대를 가지 않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거든. 근데 그 세금을 줄여줬어요. 1년에 그 세금을 내는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 필로, 필이라고 하면 쌤이 여기 숫자를 써놨는데 뭐 이렇게 뭐 비단이라든지 이런 옷감을 이렇게 가로 세로 폭을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해서 갖다 바쳐서 내는 그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기존보다 줄여준 거야. 그전에 이거보다 많이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세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세금을 요 아래쪽에 쌤이 써놓은 요러한 방식으로 추가로 걷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작이라고 하는데 토지 결수에 따라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1결에 2두를 추가로 내라. 이런 식으로 추가 세금을 걷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사서 먹는 사람 소금 세금을 내야 되고 배 타고 다니면서 선박세 내 이런 식으로 얘네가 다 추가 세금이라고 보면 돼. 요렇게. 그래서 균역법도 어쨌든 좋은 의도인데 저러한 추가 세금 때문에 어쨌든 백성들이 좀 힘들어진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전세가 영정법이고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게 대동법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세금이 균역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세 개가 트리오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정치 운영 방식도 바뀌는데 여기로 갈게요. 초기에는 우리가 방금 앞에 너희 빈칸 볼 때 뭐 서인, 남인, 북인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이렇게 파가 갈렸죠. 이런 애들이 초기에는 서로 건전하게 상호 비판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붕당 정치라고 하거든. 붕이 뭐냐? 벗붕자, 친구. 당은 무리지을 당자예요. 그래서 친구끼리 무리지었다.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었다. 이런 뜻으로 처음엔 좋게 운영이 됐는데 이게 좀 변질되는 거야. 현종 때 돼서는 예송이라는 일이 생겨요. 예송 논쟁이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쌤이 여기다 이렇게 짧게 간단히 써놓은 건데요. 너희는 조그맣게 되어 있지. 이게 뭐냐면 예절과 관련된 논쟁인데 어떤 예절에 대한 거냐면 지금 너희가 왕 암기했잖아 지금 그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해군이지. 인조 반정이죠. 현 이쯤이거든요. 요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인조는 이미 진작에 죽었고 인조의 부인이 살아있어. 어린 부인이었거든요. 나이가 어린 부인이라 이 사람이 자의 대비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 효종이 죽은 거야. 효종이 죽었어요. 엄마는 살아있는데 엄마가 가짜 계모야. 계모. 친엄마가 아닌 거지.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자의 대비의 옷을 몇 년을 입느냐를 두고 싸운 거야.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어. 왜 이것 때문에 싸웠냐면 얘들아 효종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장자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조선시대는 적장자 상속의 원칙으로 장자만 원래 왕이 돼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 장자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인조가 장자를 싫어해가지고 둘째한테 왕위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둘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둘째가 뒤진 거야. 그러면서 이 엄마 계모의 옷을 몇 년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서로 파가 갈려 싸운 거야. 어떻게 싸웠냐면 첫 번째 1차 논쟁 때는 효종이 죽고 나서
그 자의 대비의 옷을 1년을 입느냐 3년을 입느냐를 두고 싸웠는데 1년 밑에다가는 서인이라 쓰시고 3년 밑에다가는 남인이라고 쓰면 1년에 쌤이 동그라미 해놨죠. 1년에 입는 것이 승리했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서인 입장에서는 효종은 둘째니까 둘째는 왕이 적장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효종은 그냥 양반 가문으로서 양반은 1년만 입거든요. 옷을 짧게 입어요. 왕족이 길게 입거든. 그래서 양반이니까 1년 입어야지 이거고, 남인은 아니야 어쨌든 왕이니까 3년 입어야지 이렇게 싸웠는데 이거를 1차에서는 누가 이겼냐면은 서인이 이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효종의 부인도 죽은 거야. 2차 때는 효종 말고 효종의 부인, 그러니까 아들의 그 며느리가 죽은 거지. 그러면서 또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9개월 이것도 밑에 서인 써놓고요, 1년 이거 밑에 남인 써놓고요, 이번에는 남인이 이긴 거야. 길게 입어야지 이쪽이 이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논쟁을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고 하고, 이렇게 싸움을 거치면서 약간 변질되는 거야. 서로 되게 많이 싫어하고 서로를 막 헐뜯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숙종 때 일어서는 아예 환국이라고 해서, 환국은 나라 국자야. 환하면 전환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쪽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한쪽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환국으로 끝나는데요. 고등학교 가면은 경, 기, 갑으로 기억을 해야 돼. 경은 경술환국, 기는 기사항국, 갑은 갑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기 연도별로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서인이 잡다가 나중에 남인이 잡다가 마지막 서인이 잡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한쪽이 잡을 때 다른 쪽 완전 죽여버려. 완전 씨를 말려버리거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변질되는 거예요. 붕당이. 그러다가 이러한 서로 맨날 싸우니까 이러면 안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 하는 빨간색으로 탕평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탕평론은 언제부터 나오냐? 위로 올라갈게요.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때부터 나와요. 영조 정조 요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영조 정조가 둘 다 탕평론을 했는데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 탕평비라는 걸 세우거든요. 여기서 탕평의 뜻이 뭐냐면 탕탕평평, 서로 평화롭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섞여서 잘 지내라 이런 뜻으로 비석을 세워. 그렇게 해서 이쪽도 써주고 저쪽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영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책이에요. 첫 번째로는 서원을 정리해요. 서원을 정리한다. 서원이 얘들아 누가 공부하던 곳? 누가 공부하던 곳이야? 사림, 양반? 그치? 그래서 선현, 제사 너희 빈칸 채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없앴냐면 서원에서는 면세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서원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다 국가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기서 서로 파가 갈려서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스승의 말이 맞아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니까 아유 돈도 안 내는 것들이 맨날 쳐 싸우고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얘들아 붕당 하면은 너희 빈칸에 이거 외운 거 생각나죠? 이조전랑 생각나죠? 얘네가 어떤 직책이더라? 무슨 권을 가지고 있더라? 인사권? 사람 이렇게 어디 배치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직책은 낮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로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죠. 그 권한을 약화시키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조전랑이라는, 앞에 썼지만 한 번 더 쓸까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책 자체는 낮은 권한인데 이걸 더 인사권 자체의 권한을 더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조가 실시했던 법 중에서 잠깐만 요게 있어요. 여기에 쓸까요? 속대전이라고 해서 경국대전을, 근데 경국대전 앞에서 어느 왕 때 나왔죠? 조선 초기에 어느 왕 때 경국대전을 만들었더라?
성종, 그치, 성종. 그 경국대전을 한 번 더 속가서 정리한 책이거든요. 정리한 책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법전을 정리했다라고 한번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옥황별을 금지하고 탕평비를 세우고 하나 더 쓸까요?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리책 또 이제 이때 편찬을 하고요, 만들고요. 이런 여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빨간 펜 하나 드시고 우리 앞에 했던 세 가지 세금 중에서 군대와 관련된 게 뭐였어? 방금 했던 것 중에 균, 역, 법을 이때 만들었어요. 영조가 만든 거예요. 자, 영조 끝.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희 알지?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인 거 알지요? 들어봤지?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고, 그래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막 가둬가지고 죽였다, 유명한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영조의 손자가 정조인 거고, 그 사이에 원래 사도세자가 있어. 근데 사도세자가 굉장히 막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너희가 이 썰을 아는지 모르고 기다리다가 왕위에 올라간 거야. 그게 정조예요. 정조는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노론과 남인까지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식으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규장각 이라고 하는 옆에 써놓자. 왕실 도서관. 도서관으로 책이 거의 3만 권 정도가 있었대. 그리고 연구기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기관으로 여기에 똑똑한 신하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그 신하들 중에서 초계문신제는 뭐냐면 초가 처음 초자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등용된 다시 말해 신입을 왕이 직접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자기 입맛대로 그 신입들을 막 생각을 주입시키고 막 할 수 있겠죠. 왕권 강화 책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규장각 속에 초계문신제를 만들어서 자기의 팔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얼 출신도 등용을 많이 시켰어요. 서얼은 어떤 출신이냐면 양반 아빠의 엄마가 첩인 엄마가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서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서얼들이 등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가 많이 이제 써줬다. 그리고 장용령이라고 하는, 옆으로 뺄까요? 국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예요. 다시 말해 보디가드라고 보면 돼. 이걸 또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도시 수원, 화성, 빨간색을 건설해서, 화성은 계획도시로서 원래 얘들아, 아이고 모기가 밖에서 들어오나 보다. 원래 지금 얘들아 수도가 한양이지, 그치?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가 너무 오랫동안 한양에서 있다 보니까 특권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노론이 엄청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론하고 다른 뭐 장사꾼들 이런 애들이 다 이권이 서울로 다 있으니까 뭔가 뭐 왕권이 강화시키기가 되게 힘든 거지. 그래서 정조는 큰 결심을 하고 수도를 한양이 아니라 수원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으로 막 수원을 계획도시로 막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화성을 세우는데, 화성은 정약용이라는, 들어봤지요? 이라는 천재, 그 당시 천재 신하가 거중기라고 하는 도르래의 원리 과학 시간에 배울걸요. 배운 적 있죠? 아무튼 요걸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너희가 뭐 위키 백과나 이런 거 들여다보면 재밌는 썰이 있어. 어쨌든 정조도 굉장히 천재로 알고 있거든요. 정조는 애들을 굉장히 잘생겼대. 잘생긴 왕에다가 똑똑하고 뭐 이런 왕이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 보니까 신하들을 좀 약간 많이 괴롭혔는데, 그 중에 많이 괴롭힘 당한 신하가 정약용. 이 사람도 천재.
그래서 정약용이 천재기 때문에 천재가 천재를 어떻게 쓰는지를 뭐 다 알려주는 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약용 엄청 괴롭혀가지고 하루는 그랬대. 정조가. 어쨌든 요거가 이제 정약용이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 육의전을 제외한 다른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육의전이라고 하는 6개 상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파는 6개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이 뭐냐면 국가가 허락한 상인들이야. 시전 상인.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권리 중에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그럼 난전이 뭐냐? 난전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깔고 장사해도 되는 거. 포장마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에서 허락한 상인들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허락한 상인들에게는 금난전권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난전을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깔고 장사하고 있으면 옆에 막 갑자기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거. 너 거기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근데 금난전권이 있다 보니까 무역 활동이, 상업 활동이 자유롭게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폐지했던 게 요거예요. 요렇게 하사표하면 돼요. 이게 그 말인 거야. 다른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이 이 말인 거야.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다른 말로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써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저 정저까지 했어요.